제가 전주에 한 반세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산책하면 몇백 개의 상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층을 쭉 지켜보는데 요즘처럼 1층에 공실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50대부터는 학원을 그만둔 다음에 이제 집필하고 이렇게 유튜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특히 관찰해 봤습니다. 인생 성형가로서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봤는데 요즘은 한 20% 안팎이 진짜 1층이 비어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도 목 잘 잡았다고 하는 곳 문 닫습니다. 횟집, 식당, 중개소, 사무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김씨, 김씨인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김이박이 많으니까 김씨 한 칸짜리 철물점 하더니 앵글도 만들고 얼마 후에는 두 칸, 그뒤 얼마 전부터 세 칸, 옆에 비는 대로 공시를 잡아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한 20년 안팎 지켜봤으니까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는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공실이 많을 때도 영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산책하면서 보면 성실하게 뭔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하고 아마 신용이 쌓여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공공적인 일도 들어오고 사적인 일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막이야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 그 규모를 확장하는 거 분명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분명하고 그리고 저도 뭐 거기 가서 가끔 뭣도 구입하고 그러니까 정말 인사 잘하는 그 모습에서 야 정말 하루하루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성공하는구나. 그리고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투자하는 거나 이런 것 저런 것까지는. 그런 내막까지는 모르지만 사업 외형이 규모가 확장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김씨에게 얹어서 요즘 일어난 사건이 딱 겹치더라고요. 캄보디아 취업 사건인가요? 취업 사기 사건인가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전문성도 없는데 캄보디아면 우리나라보다도 GDP도 훨씬 낮은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월 500을 준다, 1000을 준다?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자, 은행에서 2% 이자를 주는데 10%를 준다, 5배를 준다?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뭐랄까요, 상대를 잘 알아보고 현실을 잘 알아보고 그 다음 자기도 잘 알아봐야 되죠. 아무나 가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주고 아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무슨 일 하는데 알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알아보고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10월 17일이었죠. 미국장 폭락할 때 비트코인 청산 무려 160만 명이 청산을 당했다고 하죠. 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뭐 레버리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품에 뭐 몇백 배짜리도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몇십 배만 써도 이를테면 한 10% 빠지면 그냥 10배짜리면 그냥 깡통이 되는 거던가요? 그런데 160만 중에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배짜리 레버리지가 뭐 있죠. 미국엔 없던가요? 아무튼 3배짜리 레버리지 주식도 한국인이 최고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투기이자 도박인데 자 김씨처럼 계단으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꾸준히 거북이처럼 못 가겠다는 이야기죠. 토끼처럼 뛰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로 헬기로 승천해야겠다는 이야기죠.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저도 그 서클링 가면 투자할 때 하루에 몇 배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팔고 그랬는데 이 60대 후반도 그런 유혹을 느끼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데 가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극소수는 또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일시적 성공을 그 게시물에 올릴 수는 있죠. 왜? 그때 당시를 딱 잡아가지고 하면은 공개할 수 있죠. 내 통장 이렇게 하루에 뭐 10배 먹었다느니. 극소수는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극히 일부는 지속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할지 모르지만
일시적 성공은 가능하지만 극소수만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 성공의 저주에 빠져서. 성공의 저주에 빠져서 사실은 대우그룹도 1999년 그 IMF 때 뭐랄까요, 부도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니까 성공의 그 뭐랄까요, 크기를 계속 더 키우는 거예요.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문어발식으로 많이. 그리고 빚도 더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를테면 실패한 거잖아요. 대우 실패를 보면서도 뭐랄까, 깨닫지 못한 기업들은 또 위기가 오면 망할 것이고, 거기서 교훈을 얻은 사람은 대마도 망하는구나 하면서 배운 사람은 실천해서 망하지 않을 거예요. IMF 때 무려 30대 그룹 중에서 절반 안팎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성공하죠. 특히 장 좋을 때 들어오면은 내가 실력 있는 줄 알아서, 버핏도 뭐 20% 수익 냈다는데 나는 이렇게 50%네 하면서 원금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2억으로 막 늘리죠. 이전 성공보다 더욱더 크게 베팅하니까 조금만 내려가도 미수 쓰고 그러면 더 크게 실패하는 거죠. 성공의 저주죠. 그게 바로 승자의 저주죠. 그 다음에 초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초기 성공 습관을, 초기 성공 체험을 강화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정을 못해요. 왜? 옛날 추억이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실패 경험이 훨씬 더 어찌 보면 더 인간을 뭐랄까요, 그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실패가 성공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인데도 2배 이상. 그러나 초기에 몇 번 성공하면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다음에 실패한 것을 어찌 보면 잊는, 망각하는. 그래서 초기 성공 습관을, 그 체험이 강화된 걸 교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그 습관을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사람들 비트코인 그 폭락 때 청산 많이 당하고 세배 그 레버리지 썼다가 많이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투자가 먼저예요. 자기한테 먼저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 가서 내 몸값을 높이 받아야 되지. 근데 해놓은 건 없는데 일은 하기 싫고 편하게 많이 벌려고 하니까 더 뒤에는 뭐밖에 없어요. 공짜밖에 없어요. 왜? 공짜를 올려놔야 그 함정으로 빠져들죠. 덫에 치죠. 올무에는 공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짜는 더 뒤에 있고 함정 속에 있고 올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을 낚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런 덫에 걸리는 수가 많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고요. 자기 투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건 절대로 잃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업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김씨 부부처럼 현장에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1,000만 원이 큰 줄 아는 거예요. 숫자로만 나타나고 영상에만 나타나니까 지갑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카드 팍팍 긁고 미수 팍팍 쓰고 3배짜리 10배짜리, 이를테면 뭐 비트코인 같으면 몇십 배짜리를 하는데, 숫자, 인생도 숫자가 아니지만 투자도 숫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투자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도박적 성격이 참 강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동네 이 김씨,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북이처럼 가는 이 김씨를 보면서, 야, 저렇게 성실하게 하면 아마 투자도 그렇게 도박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건투를 빌고 도박적으로 투자하지, 자기한테든 주식에서든 비트코인에서든 않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합니다.